여러분, 어제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나온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진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답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떠났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떠났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 말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국민이 대통령의 노력을 몰라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마음을 돌렸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려운 곳은 등인데 자꾸 정강이만 긁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진단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혼자 국정을 끌고 가면서 부담이 컸고 당내 문제 등으로 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고 그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당의 문제, 더 나아가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으면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정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다시 오른다는 식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지지율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보고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핵심에 약속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개혁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핵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문제를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지지층의 경고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보다 당이 정비되지 않았다, 당이 대통령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다는 식으로 원인을 설명한다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 밖에서 연기의 원인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모든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국제 유가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도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의 선택도 있지요. 세계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 모두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조금 다릅니다. 언론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사법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사회적 불공정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개선할 것인가? 이것은 적어도 정치가 책임지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반발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있고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해달라는 것 아닌가? 저는 이 구호가 무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민생을 이유로 개혁을 계속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민생을 챙기고 동시에 정치가 해야 할 개혁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연 확장입니다. 저는 외연 확장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중도층도 끌어와야 하고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조금만 비판하면 반명이라 하고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배신자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 과연 외연 확장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과 밖에 있는 낯선 사람을 설득해서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지지자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지지층을 잃으면서 새로운 지지층을 데려오는 것은 확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가기 전에 집토끼가 왜 문 밖으로 나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서 특히 아쉬웠던 대목이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3개월 정도를 말하다가 곧 1개월 안에 반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꿉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1개월입니까? 왜 3개월입니까?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지율은 달력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고 국민 마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석 달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원인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로드맵입니다. 어떤 개혁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당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겠다. 어떤 법안을 처리하겠다. 어떤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개월, 3개월이라는 시간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 기대에 가깝습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도 김민석 의원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기다려준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이유가 생겨야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추석밥상에 올리겠다고 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오랜 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책임이 컸는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당 지도부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본 핵심 지지자들은 당과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저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준비 부족은 없었는지, 총리실의 개혁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을 다시 올릴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기존 지지자들이 떠났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했던 개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과 개혁을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외연 확정을 하더라도 기존 지지층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너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지율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생하는 대통령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결단할 때 결단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필요한 것에 제대로 사용하는 대통령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하지만 정치에서는 열심히 했다는 말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탓하기 전에 정부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청래를 탓하기 전에 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율이 언제 오를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가부터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1개월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맡겼으니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개혁을 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기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원인을 잘못 보면 처방도 틀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아니고 1개월, 3개월이라는 시간표도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결과를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국민 앞에 선언하고 이해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따라 오릅니다. 지지율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을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지지율 반등을 원한다면 숫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들의 마음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떠났는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말 당의 정비가 늦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약속했던 개혁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